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해부하고 삶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마음의 외과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장 아픈 곳을 아주 깊숙이 찌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자책하며 눈을 뜨셨나요? 오늘만큼은 진짜 제대로 해보자라고 다이어리에 야심차게 적었지만 정작 노트북을 펴기도 전에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을 1시간 넘게 뒤적거리고 있는 당신의 모습 말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못하고 마감 직전이 되어서야 심장이 터질 듯한 압박감 속에서 꾸역꾸역 일을 해내고 나면 후회와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자괴감이 몰려오죠.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자, 여기서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이렇게 미루는 이유는 당신이 게으러서도 아니고 의지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너무나도 잘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하는 겁쟁이기 때문에 미루는 겁니다. 놀랍게도 심리학적으로 볼 때 미루기는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감정 조절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할 때 느껴지는 불쾌한 감정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 안쪽에서는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 깊숙한 곳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작은 아몬드 모양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원시 시대부터 우리를 맹수로부터 보호하던 최첨단 비상경보 시스템입니다. 수만 년 전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편도체는 즉각 도망쳐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편도체는 물리적인 위협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타인의 차가운 평가를 굶주린 호랑이처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번 프로젝트는 진짜 잘해야 해라고 결연하게 마음을 먹는 순간 당신의 편도체는 그 거대한 중압감을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간주합니다. 그리고는 뇌 전체에 비상벨을 울리죠. 위험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이 바로 뇌과학에서 말하는 편도체 하이제킹입니다. 이 비상경보가 울리는 순간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으면 논리적 사고와 실행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컴퓨터로 치면 사양에 맞지 않는 고사양 게임을 억지로 돌리다가 CPU가 과열되어 시스템 자체가 먹통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당신이 침대에 누워 무의미하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건 당신의 뇌가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여기서 쉬면서 에너지를 아껴 라고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리고 있는 처절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독하게 미루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독한 완벽주의자들입니다. 대충 할 바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그 고결해 보이는 가치관이 사실은 당신의 발목을 사정없이 잡는 가장 날카로운 족쇄가 됩니다. 여러분은 실패했을 때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다라는 잔인한 진실로부터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미루기를 선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불구화라고 부르죠. 미뤄서 실패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라는 아주 그럴듯한 변명거리가 생기거든요. 반대로 미뤘는데도 성공하면 난 몰아서 해도 이 정도야 라는 자신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당신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당신은 지금 착해서 혹은 생각이 깊어서 혹은 신중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저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를 무력감이라는 감옥에 가둔 비겁한 방관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도대체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10년차 작가인 제가 수만 장의 원고를 마감하며 깨달은 뇌를 속여서 즉시 움직이게 만드는 심리기술 3가지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최소 실행 단위의 함정입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거창한 계획은 편도체를 자극할 뿐입니다. 오늘 보고서 20페이지를 다 쓰겠다가 아니라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른다까지만 목표로 잡으세요. 운동을 1시간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운동화 끈을 묶는다까지만 하세요. 내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사소한 시작을 던져주어 경보 장치를 해제하는 겁니다. 일단 운동화 끈을 묶으면 우리 뇌의 측좌액이라는 곳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작업 흥분 이론입니다. 행동이 동기를 만드는 것이지 동기가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일단 몸을 움직이면 의욕은 따라옵니다. 두 번째 처방은 쓰레기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완벽주의의 가장 큰 적은 첫 문장의 공포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초안을 만들 것이다. 처음부터 명작을 만들려는 욕심을 버리고 가장 저급한 수준의 결과물을 허락하세요. 수정은 나중에 당신이 할 일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저 재료를 바닥에 마구 던져놓는 광부의 역할만 수행하십시오. 완성된 쓰레기는 고칠 수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분은 고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처방은 의지력이라는 단어를 당신의 사전에서 영원히 삭제하는 겁니다. 의지력은 스마트폰 배터리와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고민하고 참고 선택할 때마다 배터리는 소모됩니다.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의지를 쓸 필요가 없는 환경을 설계합니다. 스마트폰을 옆방에 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전전두엽은 유튜브 볼까? 라는 유혹을 참는 데 드는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자신을 믿지 마세요. 당신의 환경을 믿으세요.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 속에 당신 자신을 강제로 유배 보내십시오.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과잉보호는 아이를 망치듯 과잉보호된 당신의 뇌는 당신의 삶을 망칩니다. 이제 그 다정한 보호에서 벗어나 불편함의 영역으로 한 걸음 내디드세요. 불편하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미뤄왔던 그 일을 떠올려 보세요. 딱 1분만, 아주 사소한 한 가지만.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십시오. 전화를 한 통 걸거나 책을 한 페이지 펴거나 브라우저에 검색어 하나를 입력하는 것. 그 보잘것없는 1분이 당신의 편도체를 잠재우고 당신의 전전두엽을 다시 깨울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쳐놓은 심리적 방어선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에는 자책하며 잠드는 대신 어쨌든 나는 시작했다라는 작은 승리감을 온몸으로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 자존감이 되고 그 자존감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것입니다. 내일의 당신은 오늘보다 훨씬 가벼울 것이고 모레의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당신만의 그 첫 단추를 끼우세요. 당신은 이미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설계하는 마음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실행력을 증명하세요. 지금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오늘 당신이 해낸 가장 멋진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따뜻한 통찰로 만나겠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